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듣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매달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무료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3개의 3DS 셋과 1개의 시뮬레이트 그리고 리플리케이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얼른 카트에 담아주고 결제해 주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려 65만 4,890원입니다. 역대급인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모듈식 내외부 공상과학 환경팩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주 공상 이런 에셋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퀄리티도 상당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팩에는 모듈식 건축물, 다양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바위, 절벽, 풀, 늪과 같은 자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텍스처가 대부분 흰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커스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다양한 데칼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용이했어요. 기술적 세부사항을 보면 아티스트 분께서 이 에셋은 나나이트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불투명한 머티리얼과 데칼이 대부분의 에셋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까다롭다는 뜻 같은데요. 모듈식 에셋인데 나나이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아쉽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투명한 머티리얼이 포함된 에셋들을 자주 마주하게 될 텐데 나나이트를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에셋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에셋을 나나이트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나나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 에셋을 강제로 나나이트 활성화할 경우 이렇게 형태가 뭉개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출력 로그를 보면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고를 해석해보면 나나이트가 활성화된 이 스태틱 메쉬에는 잘못된 머티리얼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불투명 또는 마스킹 블렌드 모드만 지원되며 블렌드 모드가 트랜스루선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머티리얼에 블렌드 모드가 트랜스루선트로 되어 있다면 아직까지는 나나이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나나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머티리얼을 포함한 메쉬랑 그렇지 않는 메쉬를 분리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쉬가 뭉개져 있으니 보기 편하게 나나이트를 다시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셋을 편집하기 편하게 원점으로 배치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E를 눌러서 에셋을 열어주겠습니다. 머티리얼의 왼쪽을 보면 강조와 단독 표시가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강조하거나 단독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나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머티리얼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로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칼, 글래스, 이러한 머티리얼이 나나이트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 메쉬만 저희가 분리해 볼게요. 다시 레벨로 돌아와서 분리해주기 위해서 얼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인 모델링 모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항상 모델링 모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기존 원본 메쉬를 복제해주는 습관을 들이실게요. 알아보기 쉽게 맨 끝에 나나이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에셋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에셋 편집 창도 이 에셋으로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Shift O를 눌러서 모델링 모드를 열어줄게요. 이번에 사용할 기능은 메쉬의 트리 셀렉트, 이 기능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선택 모드를 by material all로 변경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선택한 메쉬에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과 동일한 모든 메쉬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기 편하게 브러쉬 크기를 0.1로 줄여주고 페이스 컬러 모드를 by 그룹으로 해줄게요. 머티리얼의 강조나 단독 표시를 통해서 정확히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쪽에서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동일한 머티리얼이 적용되어 있는 메쉬가 모두 선택이 되었고요.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키를 눌러서 페이스 컬러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한 컬러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머티리얼도 확인해 주고요. 모델링 모드에서는 Shift 키를 누르면은 중복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제외를 시키는 거니까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중복해서 선택이 돼요. 모두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메쉬 편집에 Separate를 통해 선택된 메쉬들만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아웃라이너를 보면 메쉬 이름 끝에 서브 메쉬라고 따로 만들어지고 콘텐츠 폴더 아래 Generated라고 하위 폴더에 메쉬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더는 프로젝트 세팅, 모델링 모드에서 자동 생성된 에셋 경로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별 자동 생성 하위 폴더 사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하위 폴더도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퍼레이트를 통해서 메쉬가 분리가 되었고 기존 메쉬에는 분리시킨 메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 머티리얼이 적용된 메쉬가 없기 때문에 모두 디폴트 값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칼과 유리에 적용되어 있는 메쉬가 아니라 그것을 떼어낸 기존에 있던 메쉬를 나나이트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나이트를 시각화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트랜스루선트를 사용한 머티리얼을 제외하고 나나이트가 잘 적용되어 있어서 최적화에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한 메쉬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메시에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배치할 때 한 번 더 배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는데요. 얼리얼 엔진에서는 여러 에셋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부모 자식입니다. 아웃라이너를 통해 부모 자식으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룹 기능입니다. 묶고 싶은 에셋을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그룹을 하시거나 컨트롤 G를 통해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하나의 레벨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레벨에서 다시 묶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레벨 인스턴스를 사용해 볼게요. 그룹을 풀어주고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묶고 싶은 에셋을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레벨을 보면 레벨 인스턴스 생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신규 레벨 인스턴스라고 뜨는데 크게 건드릴 거 없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모듈러 사이파이 폴더에 레벨 인스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줄게요. 이름을 설정하고 이곳에 저장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새로운 레벨에서 이 레벨 인스턴스를 레벨에 배치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레벨에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셋을 편집하고 싶다면 디테일 패널에서 편집을 누르거나 컨트롤 E키를 통해서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변경사항 커밋을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S를 눌러주고 종료를 눌러줄게요. 레벨 인스턴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레벨 인스턴스를 변경하면 같은 레벨 인스턴스들도 동일한 변경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면 레벨 인스턴스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블루프린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터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주고 스태틱 메시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나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 에셋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메시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굉장히 퍼포먼스에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되니 틈틈이 그리고 바로바로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만화풍 도쿄 환경 에셋입니다. 도쿄의 활기찬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모듈식 스타일리시 에셋인데요. 스타일라이즈 에셋은 매번 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태틱 라이트를 빌드한 것이 아닌 루멘을 활용한 환경으로 루멘 최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트와 환경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벨을 보시면 미래형 전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블루프린트가 아닌 레벨 시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터의 트랜스폼을 변경시켜 레벨의 역동적인 느낌을 낼 때는 레벨 시퀀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간단하게 레벨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전거를 활용해 볼게요.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우클릭, 시네마틱, 레벨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바이크 언더바 01로 해주겠습니다. 레벨 시퀀스를 열어줄게요. 이 레벨 시퀀스에는 레벨에 배치된 모든 액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바이크를 클릭하고 아웃라이너에서 시퀀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시와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키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액터를 도로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각도도 조정해주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시작점에서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적당히 프레임을 뒤쪽으로 옮겨주시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으로 액터를 옮긴 다음에 한 번 더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자전거가 너무 빠른 것 같으니 조금만 뒤로 밀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엔드 프레임도 같이 맞춰주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해주고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레벨 시퀀스를 레벨에 배치해줄게요. 위치는 크게 상관없고 아무 곳에나 배치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쪽에 재생 부분이 있어요. 자동 재생을 체크해주시고요. 무한으로 루프를 시키고 싶으시면 루프를 무한 루프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레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전철처럼 자전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랜스폼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 블루프린트나 스플라인을 사용하셨을 텐데요. 레벨 시퀀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레벨 시퀀스 같은 경우는 키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역동적인 동작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손쉽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레벨 시퀀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셋은 어드밴스드 플록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움직이는 효과가 지루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어떠한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도 반응시킬 수 있고 캐릭터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AMD Ryzen 5 2700X를 기준으로 5000마리의 물고기를 120fps로 20만 마리의 물고기를 50에서 60fps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어드밴스드 플럭 시스템을 설치해 줄게요.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플러그인에서 어드밴스드 플럭 시스템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럼 물고기 아이콘에 어드밴스드 플럭 시스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추가하고 에디터를 재시작해 줄게요. 콘텐츠 브라우저 우측 세팅에서 엔진 콘텐츠 표시와 플러그인 콘텐츠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엔진, 플러그인스, 어드밴스드 플럭 시스템 콘텐츠 이 폴더를 볼게요. 블루프린트 폴더를 열어서 보면 세 가지의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블루프린트는 첫 번째에 있는 bp 언더바 플럭 시스템 액터입니다. 그럼 물고기 모양의 아이콘이 중심에 있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런 물고기들이 박스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나이아가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캐릭터를 따라오게 해볼게요. 시뮬레이트를 종료하고 레벨에 3인칭 캐릭터를 배치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록 시스템 액터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부분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플록 스폰과 어드밴스드 플록 파라미터스가 있는데요. 스폰 부분은 메시, 스레드 사용량, 개수,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고 파라미터스를 통해서 더욱더 디테일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록 파라미터스를 열어주시고요. 이쪽에 보면 팔로우 액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캐릭터에 적용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플레이해주기 위해서 플레이어 자동 비긴을 플레이어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좀 여유있게 키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해보면 이 물고기가 캐릭터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고기가 캐릭터에 완전히 붙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물고기가 다른 액터를 뚫고 지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처리해 볼게요. 파라미터의 아래쪽을 보면 플록 애니미 어웨어니스 레디어스와 팔로우 폰 어웨어니스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어웨어니스는 의식이라는 뜻으로 의식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범위에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캐릭터에게 딱 달라붙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가 위쪽에서 캐릭터를 팔로우 폰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팔로우 폰 어웨어니스 레디어스를 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액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팔로우 폰이 애니미로 처리되어 있어요. 팔로우 폰으로 변경해주기 위해서는 팔로우 투 폰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캐릭터를 애니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전과 다르게 캐릭터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딱 달라붙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애니미로 처리하면 팔로우 투 폰을 false로 변경한 다음에 애니미 어웨어니스 레디어스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니미가 있는 이유는 이 물고기들이 캐릭터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릭터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액터들을 뚫고 지나오고 있습니다.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을 자동으로 피해서 움직이게 해볼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액터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콜리전 부분에 오버랩 이벤트 생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기존에는 액터를 뚫고 지나왔는데 오버랩 이벤트 생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액터들은 모두 이렇게 피하면서 캐릭터를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외에도 디테일 패널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관련 문서는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플로 시스템 콘텐츠 폴더에 맵 폴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데모 레벨이 있습니다. 데모 레벨을 하나하나씩 보면 특정 위치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퍼져 있는 모습도 있고 어떠한 액터를 공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니미 이건데요. 애니미 블루포인트를 열어서 보면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보시면 금세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자분께서 문서에는 작성해두지 않았는데요. 머티리얼을 보면 물고기의 색을 랜덤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 메쉬를 보면 네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에는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인스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벌 스태틱 스위치 파라미터 밸류스를 보면 랜덤 컬러가 있습니다. 이걸 true로 바꿔줄게요. 그럼 아래쪽에 글로벌 벡터 파라미터 밸류스에 랜덤 컬러 1이랑 2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활성화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조금 전에 파랗게만 했던 물고기가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색깔도 같이 랜덤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상만 변경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트로피칼 물고기 떼 같습니다. 마스터 머티리얼을 보면 윈드 기능을 통해 물고기가 마치 헤엄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인스턴스에서 값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4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요. 개발자분께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판매하고 있고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곤충 시스템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맵에 물고기를 풀어봤더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6종류의 환경 에셋입니다. 이 팩에는 네온시티, 포글러 사막, 토마토시티, 트리하우스, 엔진룸, 그리고 헬케이지까지 6개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환경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에셋은 리플리케이티드 그랩 시스템입니다. 싱글 플레이부터 멀티 플레이까지 지원하며 잡은 아이템을 회전, 이동, 줌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물리작용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젝트에 에셋을 추가하면 그랩 시스템에 맵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에 third person example 맵을 열어줄게요. 이곳에서는 이 에셋을 사용하면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레벨인데요. 기본적으로 캐릭터 조작은 같고 좌클릭을 통해 물건을 집을 수 있고 마우스를 떼면 다시 물건을 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물건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Q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화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잡고 있는 액터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키를 누르면 최초 회전값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클릭을 하면 던질 수 있습니다. 액터를 다시 들고 Q키를 통해서 회전을 시켜볼 건데 한 방향으로만 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키보드 Q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볼게요. 그럼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떼기 전까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이게 기준이 Q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수평으로 회전시키면 수평으로만 회전이 되고 다시 가운데 버튼을 뗐다가 버튼을 누르고 수직으로 움직이면 수직으로만 움직입니다. 즉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처음으로 움직인 방향으로만 회전시키는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왼쪽에 있는 콘 액터들을 볼게요. 조금 있다가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콘의 바닥에는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액터는 스냅 기능이 있는데요. 즉 어느 부분에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고 싶은 액터를 클릭하고 붙이고 싶은 부분에 액터를 이렇게 옮겨주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줄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터가 딱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액터를 완전하게 붙여놓지 않고 우클릭을 하게 될 경우 던지는 기능이 사용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실게요. 추가적으로 스냅을 하게 될 경우 물리 시스템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리플리케이티드 그랩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캐릭터가 원하는 액터를 짚고 던지고 스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는 그랩 시스템의 3인칭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캐릭터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이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캐릭터 블루프린트도 열어줄게요. 저는 간단하게 3인칭 캐릭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구분하기 편하게 이 캐릭터는 그랩 캐릭터, 이 캐릭터는 퀸이라고 불러줄게요. 그랩의 이벤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커맨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새로운 캐릭터 이벤트 그래프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셀프 콘텍스트 함수 레퍼런스 수정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퀸이 컴포넌트에서 AC 그래프 시스템과 피직스 핸드 컴포넌트를 추가해줄게요. 피직스 핸드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피직스 핸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곳에 선형 댐핑과 선형 강성, 그리고 각 강성 값을 변경해 줄게요. 이 값들은 액터를 들거나 움직이고 놓고 하는 데 있어 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너무 민감하거나 둔하다고 느낀다면 이쪽에서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컴포넌트 리플리케이티드를 활성화해 줄게요.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기 위해 클래스 세팅에서 구현된 인터페이스에 BI 그래프 시스템 캐릭터를 추가해 줄게요. 다시 이벤트 그래프로 돌아와서 비활성화된 변수와 노드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먼저 엑시스 부분에 턴과 룩업 밸류의 변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변수 모두 디테일 패널에서 리플리케이션, 이 부분을 리플리케이티드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스폰 액터 부분에 스폰 액터 서버와 디스트로이 액터 멀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모두 우클릭을 하고 노드 새로 고침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빨갛게 되어 있던 노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폰 액터 부분을 보면 커스텀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워주고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면 스폰 액터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걸로 대체해 줄게요. 그 다음 왼쪽 위에 있는 프리페어링 밸리어블스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커스텀 이벤트를 지워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풋도 지워주겠습니다. 이 노드를 비긴 플레이 쪽으로 가져올게요. 비긴 플레이 이벤트를 가져와서 시퀀스 노드를 배치해준 다음에 위아래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한 줄로 쭉 연결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인풋 쪽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공간을 주시고요. 이쪽에 턴과 룩업 함수를 연결해 줄게요. 향상된 입력 액션에 X값을 턴에 연결해주고 Y는 룩업에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브랜치 노드를 배치해주고요. 그래프 시스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get rotation mode라는 부의 변수를 가져온 다음에 컨디션에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false일 경우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키보드 Q를 누르고 있을 때는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액터를 로테이션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카메라 인풋의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completed 이 실행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턴과 룩업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게요. 이때는 턴과 룩업에 있는 플로트 값은 0으로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줄게요. 좌측 인터페이스에 마우스 엑시스를 열어서 보면 턴과 룩업 부분에 아무런 값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변수를 하나씩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는 끝났고요. 컴파일하고 저장해 줄게요. 캐릭터는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번엔 액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곳에 아무런 스태틱 메시나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도쿄 스타일라이즈 에셋을 배치해 볼게요. 일단 배치를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서 라인 트레이스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탭키를 통해서 1인치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물건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물건은 들리는데
이쪽에 배치했던 스태틱 메시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직스 시뮬레이터가 켜져 있는 액터를 대상으로만 저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액터들을 선택하고 피직스 시뮬레이터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직스 시뮬레이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스태틱 메시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선이나 깃털 같은 액터를 던지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진 않죠.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조금 특별한 물건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리플리케이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를 보시면 세 가지 액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액터가 있고 밀 수 없는 액터, 스냅할 수 있는 액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씩 레벨에 배치해서 살펴볼게요. 이 액터들은 조금 전에 데모 레벨에서 봤던 액터들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마스터 액터는 다른 두 액터의 부모 클래스로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캔트 푸시 액터는 다른 피직스 시뮬레이터가 활성화된 액터를 밀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위 같은 엄청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깃털 같은 매우 가벼운 물건으로 밀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 액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스터 액터의 변수를 보면 캔 푸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었냐 안 되었냐의 차이예요. 캔 푸시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굳이 캔 푸시 액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마스터 액터를 사용하고 이 기능을 온오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 패널을 더 볼게요. 이쪽을 보면 던지는 힘과 떨어뜨리는 속도가 있습니다. 풍선이나 깃털과 같은 가벼운 물건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멀리 날아가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이 값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스냅 액터가 있습니다. 스냅 액터를 보면 화살표를 통해 해당 방향으로 액터를 붙일 수 있어요. 액터를 붙이게 될 경우 이렇게 피직스 시뮬레이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액터를 살펴보았는데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태틱 메시를 바꾸려면 액터를 자선으로 만들거나 복제해서 블루프린트 안에서 스태틱 메시의 외형을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로 스냅 액터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향이 액터마다 위치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블루프린트 내에서 수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변수로 만들어서 손쉽게 바꿔볼게요. 마스터 액터를 열어주시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메시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스태틱 메시 노드를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뉴 메시에서 변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인스턴스 편집 기능을 켜주고요. 가장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뉴 메시에 있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큐브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레벨에서도 손쉽게 스태틱 메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냅 액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메시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서 화살표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변수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죠? 스냅 페이브 액터 블루프린트를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도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에로 컴포넌트를 가져온 다음에 set relative location and rotation 노드를 가져와 줄게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의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에로 로테이션과 로케이션으로 변경해 줄게요. 그 다음 둘 다 인턴스 편집을 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면 우측에 디폴트 부분에 에로 로케이션과 로테이션 있죠? 이걸 통해서 각도를 변경시켜 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별도로 만들어줄 필요 없이 손쉽게 레벨에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액터가 이렇게 다른 액터를 뚫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팅, 프로젝트 세팅에서 모든 세팅을 눌러주시고요. 콜리전 맥스라고 검색하면 엔진 피직스에 카오스 피직스, 콜리전 최대 밀어내기 속도가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0을 5개 정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전과는 다르게 들고 있는 액터가 다른 액터를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없어졌어요. 이 외에도 크래시 시스템 컴포넌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인 트레이스가 카메라를 기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라인 트레이스의 길이나 줌 길이 등 다양한 밸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4년 5월 이달의 무료 콘텐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에셋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달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제공한 에셋들만으로 멋지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무료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한 듣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